오빤 강남스타일. 싸이의 히트곡 덕택에 이제 외국인까지 위력을 알아버린 강남. 종합부동산세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노력에도 매일같이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눈 뜨면 억씩 오르다 보니 강남엔 일단 개집이라도 사둬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강남이 하필 각종 개발 호재로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강남 불패론이 굳건해지는 분위기인데요. 갖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더욱 저리게 만드는 전 국민의 애증의 대상 강남. 강남이 왜 인기이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리얼캐스트가 알아봤습니다. 보통 강남하면 떠오르는 곳은 일명 강남역 일대입니다. 강남역 사거리를 기점으로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서초대로가 교차하는 강남역 일대는 삼성타운이라 불리는 삼성 서초 사업과 함께 반짝이는 고층 오피스 빌딩이 줄지어 있으며 대기업 계열사와 외국계 지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습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선 일명 3도심이라 불리는 3대 업무지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강남 업무지구는 일자리와 소득 규모가 워낙 압도적이라 다른 지역과는 상대가 되지 않죠.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보면 강남구 급여 총계는 14조 9,268억 원으로 영등포구, 종로구와 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남의 우위는 근로소득 신고 인원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강남역 주변은 업무 상업지역이라 주거시설이 적은 데다 고소득자가 몰려있다 보니 그만큼 집값이 비싸죠. 최근에는 강남 역세권 최고 아파트인 서초우성이 단지별로 재건축을 완료하며 원래 비싸던 이 동네 집값을 더욱 비싸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용 84스퀘어미터 시세가 3.3스퀘어미터당 7천에서 8천만원 선에 형성될 정도죠. 현재 상승 추세라면 3.3스퀘어미터당 1억 원도 곧 가능해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감가가 심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편견과 달리 강남 업무지구와 가까운 네임드 고급 오피스텔은 입주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십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법인 고객님과 고소득 수요자가 많아 월세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에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비력 높은 인구를 커버할 대형 상권 또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랜차이즈와 영화관, 대형 서점, 호텔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어느 동네에 생기면 잔치를 한다는 스타벅스도 그냥 여기저기 있습니다. 강남은 복잡하다, 강남은 시끄러워 살기 힘들다 고는 하지만 막상 이 근처에 살아보면 슬리퍼를 신고 집 앞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슬세권 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번 진입하면 정말 나가기 싫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여튼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한규, 마곡 등 대형 업무지구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강남 업무지구의 아성은 넘사벽인데요. 최근엔 한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강남을 떠났던 기업들까지 리턴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부터 여기 부동산을 갖고 있던 대기업들이 복합 사옥을 짓기로 계획하면서 그 위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강남역 8번 출구, 삼성타운 옆에 있던 물류창고 부지 일대가 그곳인데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총 5개 구역 중 기존 삼성타운을 비롯 함께 붙어있는 4개 구역까지 총 86,000 스퀘어미터가 새로운 복합 업무지구로 개발되어 GBC 부지 규모를 넘어설 계획입니다. 길 건너편 서초진흥아파트까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며 총 10만 4,560 스퀘어미터가 새로운 마천루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같은 대규모 오피스타운이 불러올 경제 효과는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 서초대로변에 자리한 특별계획 3구역의 경우 이곳 특별계획 구역 중 가장 넓은 데다 최고 250m 높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63빌딩과 맞먹는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초구에선 해당 건물에 스카이 브릿지까지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삼성 서초 사옥은 물론 역삼역 앞에 있는 강남 최고층 건물 강남 파이낸스 센터를 뛰어넘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특별계획 2구역이 3구역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4구역과 5구역이 뒤를 받치며 하나의 거대 블록을 형성하고 있죠. 4, 5구역 역시 준주거 용도로 변경되며 120m가 넘는 고층 빌딩으로 탈바꿈합니다. 원래 일자리가 많은 오피스 밀집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고층 건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개발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의 메리트가 가장 큰 지역인데다 1970년 대한민국 메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1982년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 개통 등을 계기로 9호선, 신분당선 등 황금철도 노선과 각종 도로망, 광역버스 노선까지 모두 강남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그야말로 사통팔달한 교통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전국 1위의 100만 유동인구가 몰리는 것은 물론 서울 경기권 직장인 입장에선 출퇴근하기 최상의 입지라는 거죠. 이쯤 되면 왜 옛날부터 이 모든 인프라가 강남역 일대에 집중되었는지 궁금한데요. 강남 최중심 입지이기 때문이죠. 강남구 서쪽 끝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1988년 강남대로를 기점으로 서초구가 분구하기 전에는 서초까지 모두 강남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서초나 반포에 산다고 하면 그냥 강남 주민이라고 합니다. 즉 강남역 일대는 서초와 강남을 잇는 허브이자 강남권을 통틀어 가장 중심이란 거죠. 최근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좌서초, 오강남의 최대 개발 호재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결국 이 강남역 사거리로 통하게 돼 있으니까요. 우선 전 국민이 다 아는 개발 호재, 테헤란로를 통해 이어진 삼성동 GBC를 살펴볼까요? 호텔, 컨벤션 센터에 현대 기아차 계열사들이 입주할 오피스 타워까지 현대차 그룹이 무려 10조 원을 주고 산 한국전력 부지에 토고층 건물이 들어오면서 천지개벽을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GTX AC 2개 노선과 서울 지하철, KTX, 위례 신사선이 정차하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와 산청 건너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개발이 더해집니다. 서울시는 이곳 전체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묶고 지구 단위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한편 국제교류 복합지구만큼 대형 호재인데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천지개벽급 개발 호재들이 서초구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정보사 부지 개발 등이 있죠. 우선 강남권의 수건이었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남 IC부터 양지 IC까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는 지금의 강남을 잇게 한 효자지만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강남 업무지구와 서초동 중심가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해왔죠. 강남역 주변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중심이라면 서초역과 교대역을 중심으로 한 서초동 일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도로로 막혀있던 두 지역이 서초대로를 통해 하나가 된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도로 지하로 비게 되는 지상 공간에는 강남권에서 특히 귀하다는 공원이 조성됩니다. 게다가 법원 너머 정보사 부지는 업무시설과 문화예술 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합니다. 서리풀 지구 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9만 7천 스퀘어미터 부지에 2조 3천억 원이 투입돼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시설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가 조성되며 공공기여를 통한 미술관 건립 또한 추진됩니다. 근처 예술의 전당, 한전아트센터까지 문화시설이 정말 다양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서초대로, 테헤란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갖춘 메가시티가 조성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호재들이 본격 실현될 기미를 보이다 보니 주요 핵심 입지 부동산을 선점하려는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발걸음 또한 빨랐는데요. 아무리 비싸도 그들의 지갑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분양한 강남 역세권 서초 그랑자이의 경우 최저 분양가조차 11억 원대로 9억 원을 훌쩍 넘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42.63대 1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한 7,481명이 모두 중도금 대출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낼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르피에드 등 강남권 업무지구 내 고급 오피스텔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1년에도 이런 고급 주거시설을 내 자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산가들의 행렬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자본이 모이는 강남의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네요.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